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의장님 의장답게 국민을 지켜주면서 21회 들어 처음 들어왔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하시겠다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초유의 이른바 감액 예산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그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쪽으로 가고 있었죠. 이걸 놓고 여야 충돌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의장이 이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시간 줄 테니까 합의해 오세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왜 여야가 충돌을 했는지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이게 여야의 이 대립의 지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예비비인데요. 정부가 원래 예산안 만들 때는 4조 8천억 원을 딱 마련해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반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보세요. 82억.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감사원 특경 특활비. 그다음에 경찰 특활비. 이른바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특활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강다. 근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거를 다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액 삭감인 거죠.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죠.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 여기에요. 정부에서는 505억 원을 일단 책정해놨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대폭 줄어났군요. 8억으로. 이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반발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다수당이니까요. 그리고는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어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특히 여러 가지 특활비 중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이 굉장히 시선이 집중됐는데 과거하고 한번 비교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가 있었어요. 청와대 특활비가 연평균 96억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 과거에 당시에 좀 이 청와대 국민수송수석이 브리핑을 했어요. 뭐 이 정도 쓴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정부원에는 82억 책정이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예비비라는 거는 좀 비축을 해두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 쓰겠다. 예를 들면 뭐 재난이 발생한 등등등 여러 항목에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삭감을 했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면서 아니 문정부 때는 뭐 한 100억 가까이 썼으면서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이런 또 반발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예. 이번 예산안을 내는 것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비판은 수긍할 수가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시정연설, 예산안을 이렇게 내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국회에서는 동의해 주세요라고 보통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하죠. 예. 대통령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다음에 사사건건 계속해서 국회에서 하던 일을 여러 가지로 또 반헌법적이라고 몰아붙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그동안 순방 예산 280억 잡혀 있었는데요. 이걸 380억 넘게 다 예비비에서 다 끌어다가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방을 예상해놨다면 그 예상했던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5, 6억씩 턱턱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그런 대가를 예비비 같은 데서 그냥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이런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이 기본적으로 예비비에서 그냥 쌈짓도 쓰듯이 했다 보니까 그러한 지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 제가 여당 이제 최고위원이었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당시 총무비서관이요. 이것이 나중에 정부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한 장 한 장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써야 될 것도 일부러 안 쓰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뭐 곰곰이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특활비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할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북지사 만난 자리에서 이 예산안 단독 감액안을 두고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료 현안 해결하는 거죠. 전공의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 전공의 지원 사업 해야 됩니다. 원래 정부 예산 원안에 3,678억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 931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가까이 민주당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수정안이 삭감된 수정안이었군요. 1,000억 원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박찬대 원내대표도 하자고 해놓고 야당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공의 지원 사업도 1,000억 원 가까이 칼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공의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됩니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을 505억 원 정부 원안에 잡혀 있었는데 단돈 8억 원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이 10억 밑으로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 거예요. 석유 탐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자, 이제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다 영원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특수활동비는 검찰이나 경찰이 굉장히 그 고도의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수사를 할 때, 그럴 때 그 수사 비용을 특수활동비 혹은 특정 업무 수사 경비에 얹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약 수사, 잠입 수사 해야 되잖아요. 함정 수사도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이런 걸 할 때 다 특수활동비나 특정 수사 경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영원으로 만들어 놓은 마약 사범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뭔가 마약 사범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요. 다 쓸데없는 것들만 잘라냈다고 하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83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우리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저금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보태서 같이 재산 형성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21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아이들 저금통 건드는 거 아닙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단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럼 그 합의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감액뿐만 아니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늘린 것까지 다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 예산안이 정부에서 안을 내면 일부는 줄이고 다른 부분 늘리고 이렇게 합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합의가 없이 처리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걸 합의해서 오라는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철호 경북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예산 관련 얘기 좀 잠깐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귀를 잡는 어떤 내용,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또 감액회가 끝났는 줄 알고. 왜 끝났는데 12일 다 해보셨으면서 12월 2일까지인데. 그거야 뭐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면 길이 있겠지요. 얘기해보죠. 일단 이 협상, 이 예산안의 내용 문제를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향후에 어떻게 될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10일까지 국회의장은 시간을 줬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요. 송영훈 대변인. 사실 그동안 이 예산 관련해서 여야 모두 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늘리기를 원하는 예산.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포 사업에 대한 예산 늘리고자 하는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거를 다 포기한 듯한 상태에서 처리를 할 뻔했는데 안 됐거든요. 혹시요, 이렇게
감액, 삭감만 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두고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협상에 다시 임하게 되면은 늘릴 것, 증액에 대한 어떤 지렛대를 사용해서 미리 이렇게 좀 포석을 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예산을 밀어넣자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을 인질로 잡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한 1,000억 원을 깎아요. 돈 다 없애버리고 석유 탐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잡아요?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간첩 잡을 때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경비는 특정 수사 경비나 특활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간첩도 잡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게다가 대학생들의 꿈마저 흔들고 아이들 저금통마저 건드리는 이런 식의 예산 삭감해놓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화폐 예산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역화폐에 목매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인질로 볼모로 잡는 그런 정치는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됩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저런 결정이 나온 뒤에 민주당에서 설명을 했어요. 향후의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설명이 나왔었냐면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 판단이 일차로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그러면은 증액은 협상 중에 증액은 가능하지만 특활비 부분은 이렇게 감액상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여전한 입장인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지난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국회에서 도대체 감사원, 검찰 이런 데서 그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증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증명을 못했는가 봤더니 사실은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 있어요. 검찰의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안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그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냐면 꺼먹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만 장에 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공개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꺼먹지를 긁어봤더니 예. 어떻게 썼는지 나오냐면 명절에 떡값으로 쓰고요. 자기네들 회식하는 데 쓰고요. 누군가 1억씩 2억씩 턱턱 그걸 가져갑니다.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기네들끼리도 그게 다 말이 안 맞아지는 거고 국회에서 그거를 그럼 비밀리에라도 공개를 하자. 그건 우리 외부에 발표를 안 할 테니까.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뭐 마약 사범 수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 이미 2천억 원이 그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특활비로 물타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무슨 아이들 저금통 뭐 이런 예. 21억 이런 거 깎았다 얘기하시는데 고교 무상교육 이거는 이 약속이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예산을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안 깎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충되는데 국회 권한은 감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증액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여지를 두고 증액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민주당의 수법이 참 반복적인 게 예. 2023년하고 2024년도에도요,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야당이 요구해서 3,500억 원씩 반영을 했거든요.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그거는 영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3,499억 원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 볼모로 잡아가면서 지역화폐 하겠다고 할 겁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 얘기를 좀 하자면요. 자, 조금 전에 무슨 먹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확인이라도 됐네요.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했잖아요. 예. 1심 승소했죠. 그거 2심 왜 각하로 바뀌었습니까? 소송하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그거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 100억 원 가까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써놓고 그렇게 임기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 유효한 내로남불의 DNA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